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5년 차 되는 직장맘입니다. 나이는 아직 30대 초반이고요.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나이가 되어 출근을 시작했는데 막상 애랑 하루 종일 씨름할 때는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시 일을 시작하니 뭐 하나 쉬운 게 없네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기로 마음먹게 된 이유는 바로 얼마 전에 시누이가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서예요. 시누이가 이혼한 게 무슨 사연거리가 되냐 반문하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진짜 못돼 처먹은 시모랑 시누이였거든요. 사실 시가 식구들과 아무런 불화 없이 평탄하게 지내는 며느리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마는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1년도 안 된 시점부터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지게 뒤집어 엎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일단은 저의 친언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네요. 제가 그날 이성을 잃었던 것도 언니와 관련된 일 때문이거든요. 언니는 현재 모 중견회사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9살 딸아이 하나 있고요. 공교롭게도 저희 언니 역시 몇 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솔직히 제가 돌싱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딱히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여하튼 언니 역시 오랜 시간 동안 만나온 형부와 결혼할 때만 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었죠. 물론 저도 언니의 행복을 빌어줬었고요.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형부는 점점 이상하게 변해갔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동안 숨겨왔던 본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결혼 전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리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로 퇴근하고 집에 바로 들어온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밖으로만 나돌았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언니랑 저는 성격이 정반대예요. 언니는 내성적이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고 반대로 저는 아주 활동적인 데다 할 말이 있으면 바로바로 하거든요. 그런 언니는 형부의 빈자리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신혼 때는 한창 깨가 쏟아져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언니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면서 늘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우선시하는 형부 때문에 언니는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죠. 그러다 임신을 하게 되었고 언니는 속으로 기대를 했답니다. 보통 자기 아이가 생기면 없던 부성애도 생기면서 가정에 충실하게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하지만 형부는 여전했대요. 거기다 임신 중에 관계를 못 가진다면서 화를 내거나 심지어 언니한테 욕까지 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남자의 본능이라지만 그런 모습에 너무 놀라고 실망한 언니는 몇 번이나 갈라서고 싶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 참았어요.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말이죠.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어도 상황은 똑같았답니다. 여전한 무관심과 폭언에 지친 언니는 자신과 아이를 위해 이혼을 결심한 겁니다. 이혼 과정도 정말 힘들긴 했어요. 제대로 키울 생각도 없는 주제에 이혼만은 싫었던지 아이를 가지고 협박을 한 거죠. 그렇게 1년 넘게 법정 싸움 끝에 언니는 다행히 아이까지 무사히 데리고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언니는 누구보다 완벽한 엄마이자 한 여성으로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조카가 아직 어린 탓에 친정에서 지내야 했지만 매달 아이 봐주는 대가로 싫다는 친정엄마에게 200만 원씩 챙겨드리면서 커리어를 쌓아나갔죠. 조카도 아빠 없이 자랐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밝고 구김살 없이 잘 크고 있고요. 비록 제 언니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은 따로 나가서 살고 있긴 한데 그나마 친정 부모님 댁과 근처라 수시로 왕래하며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직 40도 안 된 나이라서 여기저기 중매가 들어오긴 하는데 본인은 생각이 없다네요. 아무튼 이런 언니를 저희 남편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딱 두 사람, 바로 시누이와 시어머니만 그렇지가 않은가 보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 이미 시누이는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남편보다 3살 연상인 시누이는 처음 보면 되게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 말이에요. 시누이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상견례를 마치고 저희 언니나 친정부모님이 시누이 칭찬까지 했다니까요. 저도 그럴 줄 알았죠. 거기다 심해부 역시 푸근한 인상을 가진 호인 그 자체였죠. 비록 저희 언니가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시가 쪽에서 내색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내심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1년 동안은 별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을 만큼 잘 맞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싸울 일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성인 남녀 둘이서 만나는 과정에서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어요.
단지 다툼이 생길 문제가 발생하면 남편이나 저나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버리니 애초에 싸움 자체가 안 나는 거죠. 우리 아들은 흔히 말하는 허니문 베이비입니다. 거기다 제가 입덧이 엄청나게 심한 체질이라 임신 7개월 차 때 육아휴직을 쓸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집에 혼자 있다 보니 남편이 걱정된다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시간 날 때마다 들러서 좀 보살펴 달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조금씩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저희 언니 이야기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자꾸만 이혼을 한 게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표면상으로는 걱정해준다는 이유였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은근히 돌려가는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혼녀들한테 물어보라고 이혼할 거 알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하면서 웬만하면 저희 언니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어요. 시누이나 시어머니 둘 다 떨떠름한 표정이었지만 따로 반박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얼마 후 저녁 한번 먹자고 하시길래 남편과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웬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사과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자기들이 실수를 했다고요. 자기들은 그저 걱정이 되었을 뿐이랍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애 키우는 저희 언니가 안쓰러워 그랬다며 미안하다길래 저도 그때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죄송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해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누이가 저희 언니 짝으로 너무 괜찮은 남자가 하나 있다면서 선자리를 한번 마련해 본다는 거예요. 사실 저라고 언니한테 괜찮은 짝을 찾아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혼한 사실은 그렇다고 쳐도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라 말을 꺼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시누이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 솔직히 고마웠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 가까이 가서 물어봤죠. 시누이가 말하기를 자기 회사 같은 부서의 부장님이랍니다. 모아놓은 재산도 제법 있고 외모도 괜찮다며 칭찬을 늘어놓더군요. 거기다 아직 결혼 한 번 안 한 따끈한 총각이라며 이 정도 조건의 남자 만나기가 쉬운 줄 아냐고 호들갑까지 떠는 거예요. 저도 순간 혹했죠. 그래서 사진 같은 거 있냐 그러니까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주는데 기절할 뻔했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보여줬더니 남편이 갑자기 누나 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사진 속의 그 남자는 머리숱도 별로 없었고 거기다 나이대가 좋기 50은 넘어 보였습니다. 아니 우리 언니가 비록 이혼하고 아이까지 있다고는 해도 아직 30대예요. 그런데 무슨 가늘것 빠진 할아버지를 소개시켜주다니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나마 남편이 난리를 쳐주는 바람에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시대요. 뒤에서는 시누이가 킥킥거리고 있었고요.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괜찮다고 거절했습니다. 순간 화를 낼까 말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마치 아무 잘못도 없는 언니가 저 때문에 놀림거리가 되는 것 같아 눈물까지 나오는 걸 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냈으면 되었을 것을 시어머니가 한 소리 더 거드는 거예요. 왜 싫다고만 하냐고요. 주제를 알아야지 이 정도면 마다할 입장도 아니지 않냐는 말에 저도 모르게 우리 언니 입장이 어때서 그러냐 따져버렸습니다. 만약에 형님이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는 상황이라도 이렇게 나이 많은 남자 소개시켜줄 수 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시누이가 나서서는 자기는 남편 잘 만나서 이혼할 일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것도 저와 우리 언니를 비아냥거리듯이 말이에요. 그제야 대충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의도를 파악하겠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한 소리 한 게 기분 나빴던 거였어요. 그래서 되지도 않는 아저씨를 소개시켜준다는 핑계로 제 염장을 지르고 싶어 이런 일들을 꾸민 게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둘이 돌아가며 피식피식 웃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마디가 시어머니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여자는 이혼하면 중고품이고 거기다 애까지 딸려 있으면 불량품이랍니다. 한마디로 우리 언니는 불량품이니 아무 남자나 소개시켜줘도 감지덕지해야 한다는 소리죠. 분통이 치밀어 올라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남편이 뭐라 뭐라 따지고 다투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걸 신경 쓸 여유 따윈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침대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네요. 언니에 대한 안타까움과 제대로 반박할 수도 없는 현실이 너무 짜증이 났거든요. 얼마 후 돌아온 남편에게 앞으로 시가에 갈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선언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더 면목이 없다며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이게 제가 그동안 시가 쪽 사람들과 인연을 끊고 지내온 이유예요. 그 후로 한 번도 찾아간 적 없습니다. 명절이나 행사날이 되면 남편 역시 제 눈치를 보며 자기도 안 가도 된다고 하길래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나 시누이를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혹시라도 나 때문에 희생을 했다느니 뭐 그런 원망 듣기가 싫었을 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남편만 시가에 왕래하며 지내는 동안 저희에겐 사랑스러운 아들도 태어나고 그럭저럭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죠. 물론 남편은 시가 쪽 이야기는 일절 전해주지 않아서 어떻게들 지내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관심도 없었어요. 다행히 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살다가 최근에 만나기 시작한 남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잘 생각했다 말해줬습니다. 언니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주고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는 좋은 남자라면 못 만날 것도 없잖아요. 조만간 자리 한번 마련한다고 하는 걸 보니 언니도 그분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근데 얼마 전 남편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이혼할 일이 없다며 자신만만하던 시누이가 이혼을 했다는군요.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이혼 소식에 아예 자리를 깔고 드러누우셨답니다. 사실 남편도 그때 그 일 이후로 자기 엄마와 누나한테 너무 실망을 했다며 자기 집에 갈 때마다 저한테 사과할 생각 없냐 물어보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자기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며 오히려 제가 혼자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래요. 아니면 시가와 연끈을 기회다 싶어 일부러 연기한 거라나요? 뭐라고 말하던 말던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놔두고 아무 관심도 주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이혼을 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솔직히 쌤통이라는 단어부터가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건 잘 알아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걸요? 자동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군요. 어쨌든 남편에게 시누이가 무슨 일로 이혼을 했냐, 시누이랑 시매부랑 그렇게 죽고 못 산다 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그간 있었던 사정을 말해줬어요. 심해부는 작은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규모는 작아도 근처에 중고등학교가 절묘하게 위치해 있어 학생들이 많이 온답니다. 그러다 보니 강사들도 여러 명 있었겠죠. 그런데 하루는 학생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더래요. 빈강의실에서 웬 남녀들이서 망측한 짓을 하는 걸 봤다는 소문 말이에요. 처음엔 애들이 장난치는 거겠거니 치부하고 넘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애들 중에 한 명이 사진을 찍었었고 그걸 자기들끼리 돌려보다가 유출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연히 학원장의 부인인 신우이에게도 그 사진이 들어갔고 사진을 보자마자 신우이는 그 속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누군지 한 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심해부와 거기서 4년 넘게 근무하고 있던 여강사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 심해부는 그 어린 여강사가 학원에 들어오면서부터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쭉 신우이를 속여왔던 겁니다. 여기서 더 웃긴 건 신우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죽어도 이혼은 하기 싫다면서 심해부한테 돌아오면 용서해준다고 했대요. 물론 아이 핑계도 됐겠죠. 하지만 심해부는 이왕에 들킨 거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새출 바라고 싶다고 제발 헤어져 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랍니다. 위자료고 뭐고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이혼만 해달라고요. 빈 껍데기랑 살 건지 아니면 돈이라도 챙기고 보내줄 건지 고민을 하던 신우이는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최종 이혼이 종결된 게 바로 지난달이래요. 솔직한 심정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전화 넣어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애 딸린 이혼녀는 불량품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이제 형님도 불량품이시네요?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을 생각하면 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더라고요. 예의상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마음 심란할 텐데 좋게 좋게 생각하라고요. 나중에 일이 더 커지고 아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안 게 다행일 수도 있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더니 남편은 심보 더럽게 쓰다가 벌을 받은 거라네요. 동생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남의 인생 가볍게 보고 깔본 데가 치르는 거 아니겠냐. 당신도 나랑 똑같이 생각할 텐데 괜히 속마음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순간 살짝 뜨끔하긴 하더군요. 사실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저희 언니나 시누이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이혼 한 번 한 게 대수도 아니고 거기다 본인들 잘못으로 이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언니는 형부의 폭언과 폭력을 못 견뎌서 이혼을 한 거고 시누이는 심해부가 바람피운 데다가 마음이 이미 떠버렸는데 어떻게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따지고 보면 남자들이 죽일 놈들이지 언니나 시누이가 욕먹을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남편한테 큰 불만이 없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겠어요? 그건 저도 똑같이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결혼하고 살다가 헤어지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봅니다. 물론 요즘 워낙 이혼율이 높아서 다들 비난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서로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 바람이나 폭력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혼 안 하고 꾸역꾸역 사는 게 오히려 미련한 거 아닐까요? 남편에게 시누이 이혼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잘됐다 고소하다라는 느낌뿐이었는데 곰곰이 며칠 생각하다 보니 시누이 인생도 참 불쌍한 것 같네요. 이제는 우리 언니 심정을 조금은 알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비열한 짓을 했는지도 말이에요. 시어머니나 시누이 둘 다 사과하기 전까지는 제가 먼저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를 한다면 마음을 열어볼 용의도 있네요. 진짜 며칠 사이에 그동안 쌓였던 앙금이 이 정도로 녹을 줄은 몰랐는데 아무래도 남편 잘못 만나 애딸린 이혼녀가 된 점에서는 우리 언니와 비슷하게 많아서 그런가 저도 모르게 여유가 생기네요. 원래는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려고 했거든요. 저번에 우리 언니한테 소개시켜 주려던 그분 아직 결혼 안 했으면 이번에 시누이한테 만나보라고 하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펄쩍펄쩍 뛰실 테고 그래야 제대로 복수하는 게 아닐까 하는 못된 마음도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는 게 창피할 따름이네요. 아무튼 우리 언니나 시누이나 마음 독하게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다시 시가의 발길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여지를 두고 살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땅의 모든 이혼녀, 이혼남들 힘내시라는 말씀 전하고 싶네요. 안녕히 계세요.